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든 권자를 지켜낸 인물, 네, 바로 니콜라스 마두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치적 생존, 이 키워드 하나로 그의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 아닌가요? 평범한 버스 운전기사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말이 많고 논란이 많은 지도자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따라갈 길입니다. 마두로의 초기 시절부터 시작해서요. 그가 어떻게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됐는지, 그리고 쉴 새 없이 닥쳐온 위기들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운전사에서 후계자로. 도대체 마두로의 정치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의 아주 초창기 시절과 우고 차베스와의 운명적인 만남,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의 뿌리는 보시다시피 노동계급에 아주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이자 노조운동가라. 이 배경이 나중에 그에게는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거든요. 스스로를 민중의 사람으로 포장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었죠. 차베스와 함께 정치판에 뛰어든 후에 그의 상승세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차베스 정권 내에서 그가 얼마나 빠르게 핵심 인물로 컸는지를 한눈에 보여주죠.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바로 차베스를 향한 절대적인 충성심이었습니다. 이 충성심 하나로 국회의장, 외무장관을 거쳐서 마침내 권력 서열 2위, 부통령 자리까지 올라섭니다. 자, 이제 마두로의 인생에서 아마 가장 결정적이었을 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우고 차베스가 바로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한 그 순간 말이죠.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마두로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차베스는 자신의 모든 정치적 유산을 마두로에게 공식적으로 넘겨준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다음 사람을 지명한 게 아니에요. 반미 사회주의 개혁으로 상징되는 이 차베스주의의 미래 전체를 그의 손에 맡긴다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차베스가 세상을 떠나자 헌법 절차에 따라 마두로는 곧바로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베스라는 거대한 후광은 사라졌죠. 그는 오롯이 자신의 이름만으로 첫 번째 대통령 선거라는 거대한 시험 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두로의 대통령직은 시작부터 그야말로 폭풍에 휩싸입니다. 논란으로 가득했던 선거 결과는 시작에 불과했고 걷잡을 수 없는 위기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시죠. 득표율 차이가 고작 1.5%포인트! 이 아슬아슬한 승리는 그의 통치가 처음부터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당연히 야권은 즉시 선거 결과에 불복했고 베네수엘라의 깊은 정치적 갈등은 바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65,000%. 여러분, 이 숫자는 그냥 통계가 아닙니다. 이건 화폐가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고 국민들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는 뜻이죠. 이런 재앙적인 경제 붕괴는 그의 리더십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경제 위기 속에서 치러진 2015년 총선에서 그는 입법부를 야권에 내주고 맙니다. 엄청난 위기였죠. 하지만 그는 권력을 포기하는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여기 정리된 것처럼 사법부를 동원해서 국회를 그냥 무력화시켜버리고요. 심지어는 아예 자신을 지지하는 새로운 의회를 만들어서 헌법 질서를 뒤흔들어 버립니다. 선거 패배를 힘으로 뒤집어버리는 그의 생존 본능과 정치적 수완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상황은 이제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한 나라의 스스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동시에 2명이나 등장하는 정말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야권이 아예 참여를 안 한 이 선거는 국제사회로부터 정당성을 거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논란 많은 선거가 베네수엘라를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는 도화선이 됩니다. 이 슬라이드가 당시의 분열상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한쪽에는 군부와 사법부를 꽉 쥔 마두로가, 다른 한쪽에는 국회를 기반으로 임시 대통령을 선언한 후안 과이도가 있었던 거죠. 이 대립은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중국대, 미국, 유럽 구도로 국제사회를 둘러 쫙 가르는 대리전 양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마두로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그의 이 놀라운 생존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건 하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2018년 8월 카라카스에서 열린 군사 퍼레이드 현장입니다. 마두로는 연단에 서서 연설을 하고 있었죠.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행사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뭔가 불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폭발물을 실은 드론들이 그를 향해서 무섭게 돌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명백한 암살 시도였죠. 쾅! 연단 근처에서 드론이 폭발하고 도열해 있던 군인들은 혼비백산해서 흩어집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되던 이 장면은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마두로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카메라 앞에 서서 이 사건을 외부의 위협을 부각하고 내부의 적들을 숙청하는 기회로 아주 능수능란하게 활용했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의 동물적인 정치 감각이 또 한 번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암살 위협 이후에도 도전은 계속됐습니다. 미국은 그를 마약 사범으로 기소했고 국제적인 압박은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를 위협했던 과이도는 정치 무대에서 사라졌고 마두로는 2024년 선거를 통해 또 한 번 권력을 연장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마두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철권 통치는 결국 외부의 군사적 개입으로 막을 내립니다. 단 3시간 만에 생포된 나는 아주 극적인 결말이죠. 어쩌면 이건 그의 통치가 얼마나 많은 외부의 적을 만들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마무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에서 시작해서 수많은 위기와 암살 시도까지 이겨낸 생존자. 하지만 그가 이끄는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깊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